안녕하세요. 풋볼 보헤미안입니다. 모처럼 옛날 축구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1994년 미국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일어난 기적을 기억하시나요? 월드컵 본선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 마지막 경기였던 북한전에서 3대0으로 이기고도 탈락했다는 아픔을 안고 라커룸으로 빠져나오던 한국 선수들이 갑자기 얼싸안고 극적으로 따낸 월드컵 본선의 티켓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이른바 도하의 기적이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에서 꽤나 유명합니다. 당시 경기를 치렀던 선수들의 경험담도 꽤 잘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그때 참담한 경험을 했던 일본 선수들은 어떨까요? 일본에서는 도하의 비극이라 불리며 지금까지 그 얘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 아픔을 맛본 선수들도 오래도록 인구에 오르내리고 있죠. 그때 눈물을 흘리며 쓰러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정도로 한국이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스포츠 전문지 스포르티바에서 꽤 재미있는 인터뷰 기사가 나와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시 일본 주장이자 수비의 핵이었던 하시라타니 테스지의 회고 인터뷰인데요. 도하의 기적, 아니 그들 입장에서는 도하의 비극을 경험한 일본 선수들은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시라타니의 기억 속 도하의 기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설명에 앞서 일단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둔 상황의 순위표와 대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복잡하겠지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승점 3점제가 아니라 2점제였다는 점, 그리고 한국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려면 마지막 상대였던 북한전에서 최대한 많은 득점으로 승리하고 당시 1위였던 일본이나 2위 사우디아라비아 중 한 팀이 마지막 경기에서 무승부 이하의 결과에 그쳐야 한다는 점이었죠. 이제 당시 일본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 예선 첫 경기 사우디아라비아전 0대0 무승부, 두 번째 경기 이란전에서는 1대2로 패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일본은 좋지 못한 스타트를 했던 것이죠. 하시라타니는 이렇게 당시를 기억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가장 강한 팀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란에 진 거는 나쁜 결과였다. 라커룸에서 라모스가 이란은 유니폼에 흙을 잔뜩 묻혀가며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우리 종에는 그런 선수가 없다. 이래서 이길 수가 있겠나? 라고 말했다. 라커룸 분위기가 굉장히 나빴던 것이죠. 그 자리에 있었던 공격수 나카야마 마사시는 남은 3경기에서 이기면 된다라고 동료들을 다독였다고 합니다. 하시라타니는 그 모습을 떠올리며 애당초 우리의 목표는 예선 전승이었다. 남은 경기에서 전승하면 어떻게든 된다고 생각했다. 한스 오프트 감독도 분위기가 전술을 바꿔 다음 경기 북한전을 준비했다라고 해고했죠. 일본은 이후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북한전에서 3대0 완승, 그리고 숙적인 한국전에서도 1대0으로 승리하며 단숨에 최종 예선 1위로 등극한 겁니다. 마지막 이라크전만 이기면 자력으로 월드컵 본선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그때도 라커룸 분위기가 이상했다고 하는군요. 하시라타니는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한국전에서 이긴 후 골을 넣은 카즈를 비롯한 모두가 울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라모스만은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앞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더라. 분명 우리는 한국을 이기기 위해 도하에 온 게 아니었다. 한국전은 월드컵으로 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는 라모스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은 그걸 깨닫고 있지 않았다. 대회 내내 쓴소리를 냈던 브라질 출신 비하 선수인 라모스는 한국전 승리 후 이틀 동안 동료들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벤치에 앉아 혼잣말을 중얼거릴 뿐이었다고 하는군요. 라모스는 아마도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는 분위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운명의 이라크전, 일본은 전반 5분 미우라가 선제골을 넣은 것에 힘입어 전반전을 1대0으로 마쳤습니다. 당시 일본을 지휘하고 있던 네덜란드 출신 한스 오프트 감독은 칠판에 Go to USA 45 minutes라는 글귀를 새길 뿐 아무런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즉 남은 45분만 잘하면 미국 월드컵에 간다는 얘기였죠. 일본 선수들의 사기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시라타니의 기억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합을 넣고 후반전에 나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야가 좁아졌다. 급기야 나와 라모스는 벤치에 있는 오프트 감독에게 기타자와를 넣어달라고 소리쳤다. 그런데 그때 다케다가 들어왔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자와는 1990년대 일본 중원을 책임졌던 에너지 넘치는 중앙 미드필더 기타자와 츠요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케다 노부히로는 당시 베르디 가와사키에서 미우라와 파트너를 이루던 측면 공격수였습니다. 즉 오프트 감독은 선수들의 고갈된 체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인 미드필더 기타자와를 투입하는 대신 공격수 다케다를 통해 쐐기골을 넣어 본선행 마침표를 찍겠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야가 좁아질 정도로 체력 저하에 시달리고 있던 선수 처지에서는 납득하기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하시라타니는 이렇게 추억합니다. 훗날 감독이 됐을 때 세 번째 골을 넣어 경기를 끝내려는 생각이었다고 이해가 되더라. 하지만 당시 그라운드에서는 2대1로도 충분하니까 기타자와를 넣어달라는 의견이 대세였다. 후반 추가 시간, 여전히 일본이 2대1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동료 10초를 남기고 이라크에게 주어진 마지막 코너킥, 당시 일본 중계진은 이게 이라크의 마지막 공세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시라타니를 비롯해 일본 선수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때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우측에서 날아든 크로스를 이라크 공격수 운난 자파르가 헤더슛으로 연결한 것이 그대로 일본 골망을 가른 것입니다.
그 장면을 골문 앞에서 직접 목도한 하시라타니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다고 회고합니다. 그게 마지막 이라크의 공격이라고 생각했다. 박스한 수비를 제대로 체크했고 볼이 들어와도 밀어낼 자신이 있었다. 그때 이라크가 짧은 크로스를 날렸고 인근에 자리한 미오라에게 나가라고 외쳤던 찰나에 지옥이 밀려왔다. 온통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동점이 된 후 아직 시간이 있다고 동료들을 달랬지만 모든 선수들이 분해서 울고 있었다. 골키퍼 마츠나가 시게타츠는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에서도 내내 울었고 도착한 후에는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방에 들어가 울고 있었다. 때마침 같은 숙소를 쓰고 있던 한국 선수들이 호텔에 막 도착했다. 환호성을 지르며 자축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마치 축구의 신에게 버려진 듯한 느낌이었다. 월드컵 본선 일부 직전까지 갔다가 추락했으니 일본 선수들이 느꼈을 좌절감이 얼마나 컸을지 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은 이라크전에서 극심한 체력 고갈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 때문에 이라크의 공세를 견디는 게 무척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의 판단 미스는 더욱 그들을 괴롭게 했고요. 결국 마지막 10초를 못 견디고 한국에 티켓을 내주고 만 것이죠. 한국은 탈락이라는 벼랑 끝까지 몰렸지만 마지막 북한전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기에 이런 행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축구 정말 모릅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게 축구라는 걸 도하의 기적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 풋볼 보헤미안이었습니다. 좋은 내용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